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재앙이라고 불렸던 인텔의 투자 포인트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커지는 반도체 시장에서 인텔은 어떻게 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분석해 볼 회사는 누구나 알고 있는 회사이지만 주가는 최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텔은 노트북이나 컴퓨터 중앙처리 장치, CPU를 만드는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반도체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설계만 하는 기업은 팹리스, 생산만 하는 기업은 파운드리, 그리고 다 합쳐서 IDM이라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이 종합 반도체 기업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인텔을 말합니다. 보시면 인텔은 CPU 시장에서 AMD한테 많이 따라잡히고 있지만 아직 6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80% 이상이었는데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렇기에 두 회사 주가도 완전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텔의 사업 부분별 매출을 보면 PC용 CPU 등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팅이 51%를 차지하고 데이터 센터가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매출 현황을 보면 중국이 26%로 가장 높고 싱가폴, 미국, 대만 순입니다. 지역별로 골고루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인텔의 최근 3분기 실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인텔은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였지만 이번 분기 매출만 어닝 미스였습니다. 원래는 이 예상 매출치를 넘었지만 지금 보이는 18.09 빌리언 달러는 조정 매출액으로 SK 하이닉스의 매각이 결정된 낸드 사업부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낸드 사업부 매출이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알짜 사업부로 낸드 덕에 매출이 잘 나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낸드 사업부는 이제 매각될 것이니 인텔 주가에는 더 악영향을 끼친 것이죠. 그리고 다음 분기 예상 EPS가 상당히 낮은데 그 이유는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재앙이라고 불리는 인텔이 왜 이렇게 하락했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2013년에 CEO로 올라간 브라이언 크로자닉 이 사람 때문입니다. 엔지니어들에게 원가 절감, 단기 성과 등을 요구했으며 2016년에 대규모 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바로 대규모 연구 인력들이 나가면서 기술력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 당시 인텔의 마진이 급등하게 된 이유가 매출은 동일한데 연구 인력이 대규모로 나가서 인건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가 바로 2017년과 2018년입니다. 결국 주요 연구 인력들이 다 나가고 지금 인력들로만 기술을 개발하니 인텔이 계속해서 추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고된 인력들은 AMD나 TSMC, 삼성전자 등으로 이직했습니다. 결국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내부자 주식 매도 및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이 브라이언 크로자닉은 2018년에 사퇴하게 됩니다. 2018년 밥 스완이 새로운 인텔 CEO 자리로 올랐습니다. 밥 스완은 재무 전문가 출신 CEO입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보다는 원가 절감 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결국 브라이언 크로자닉부터 이어진 소극적인 기술 개발 투자가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최첨단 공정 경쟁에서 TSMC와 삼성전자한테 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5년에 나와야 하는 인텔의 10나노 공정 제품은 계속 지연됐고 이전 버전인 14나노를 고수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인텔의 행보는 고객사 이탈까지 이어졌습니다. 인텔이 이렇게 옛날 CPU를 유지하니까 자사 제품 성능이 떨어지므로 애플, 아마존, 마소 등이 자체 칩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텔은 매출이 쭉 늘어나고 있으나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바로 AMD와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쟁이 치열해지니 예전만큼 높은 수익을 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가격을 떨어뜨려서 제품을 팔아야 하니 마진율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재무적으로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인텔의 경쟁자 AMD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AMD 창립 시 인텔의 견제로 힘들어했고 성능은 떨어지지만 가격이 싼 가성비로 승부를 냈습니다. 2010년대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점유율이 계속 하락했는데 그때 리사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리사수는 2014년 AMD CEO가 됐습니다. 리사수의 목표가 바로 게임칩 시장을 진출하자인데요. 지금까지 쌓아온 AMD의 성능과 싼 가격으로 플레이스테이션과 같은 게임 업체들을 공략했습니다. 이걸로 많은 매출을 달성했고 그 매출을 바탕으로 주력 제품이었던 CPU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올라갔고 보시다시피 40%까지 점유율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CPU 성능 순위표입니다. 1위부터 계속해서 AMD가 차지하고 있고 보시면 가장 아래쪽에 인텔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술력의 차이는 점유율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데스크탑 시장 점유율은 최근에 AMD가 인텔을 앞서게 됩니다. 노트북 시장 점유율은 최근 인텔이 잠깐 점유율을 뺏겼다가 3분기에 77%까지 급등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최근 인텔이 11세대 노트북 CPU와 아이리스 그래픽 카드 출시를 했는데 이것이 AMD 제품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AMD 노트북 CPU가 아직도 발열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2015년 인텔이 FPGA 2위 기업 알테라를 인수하며 더욱 성능을 강화했습니다. FPGA가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적은 전력을 사용하고도 계산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인텔의 CPU와 알테라의 FPGA를 결합하게 되면 CPU 단독 적용보다 수십에서 수백 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텔은 알테라 인수 후 에자일렉스 FPGA를 출시해 서버용 CPU 제공과 함께 서버 시장 통합 솔루션을 출시하여 고객들에게 더 나은 컴퓨팅 성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질 AMD가 아닙니다. AMD 역시 2020년 10월에 FPGA 시장 1위 자일링스를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FPGA 시장의 절반이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높은 기업입니다. 왜 FPGA 기업을 인수했냐면 현재 AMD는 고성능 서버 시장에서 아직 인텔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인텔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알테라의 FPGA를 결합한 솔루션을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AMD도 고성능 시장에 진출하여 해당 시장에서 인텔 점유율을 가져오기 위해 엄청난 금액을 주고 인수를 결정하게 된 것이죠. 약 39조 원인데 이 인수 발표 후 너무 큰 금액을 주고 인수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AMD 주가가 잠깐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서버 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인텔과 이제 막 진출하려는 AMD의 경쟁을 두고 봐야 할 듯합니다. 보시다시피 서버 시장에서는 인텔이 95% 이상의 점유율로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텔과 AMD 지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PER 같은 경우 AMD와 5배나 차이 나고 PSR은 거의 10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만큼 AMD가 고평가로 보이지만 미래 성장성이 주가에 반영됐기에 이 정도 지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장성을 봐보겠습니다. AMD는 1년 만에 71%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0.48%로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5년 동안 인텔은 평균 6%의 성장을 했으나 AMD는 거의 30%가 성장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성장성이 없으면 아무리 높은 매출을 가진 회사도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인텔이 바로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인텔이 AMD보다 높고 에비타 마진 또한 인텔이 훨씬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력 경쟁에서 졌다는 의혹을 받고 밥스완 CEO가 사퇴한 후 그 유명한 팻 겔싱어가 CEO로 취임하게 됩니다. 바로 엔지니어 출신 CEO입니다. 2000년대 후반 인텔을 나간 후 2012년 컴퓨터 가상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VM웨어 CEO를 맡았는데 2020년까지 매출을 3배까지 상승시켰습니다. 올해 3월 팻 겔싱어는 IDM 2.0이라는 인텔의 발전 전략을 공개하고 올해 7월 온라인 설명회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2025년부터 2나노 공정으로 반도체를 양산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위탁 생산이 아닌 인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양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올해 18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지만 내년에는 25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로 인해 앞으로 2에서 3년 동안은 매출 이익률이 51에서 53%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사실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인텔이 이렇게 안 좋은 수치까지 발표할 정도면 향후 2에서 3년 뒤에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듯합니다. 지난 3년 동안은 60%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EPS는 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앞서 보여드린 다음 분기 EPS가 낮아지게 된 이유입니다. 실제로 연구 개발비를 보면 2020년까지는 크게 늘어나지 않다가 최근부터 급격하게 연구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인텔은 자사 10나노 제품은 TSMC 7나노 제품과 수준이 비슷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은 곧 기술력 차이가 없다는 뜻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바로 포베르스라고 불리는 후공정, 패키징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반도체 선폭을 줄이는 게 어느 한계점에 오면서 패키징 기술력에 따라 칩 성능에 큰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인텔이 패키징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발표한 것이죠. 또한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을 다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를 다시 찾음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 이야기지만 2나노 파운드리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다시 고객사들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퀄컴의 제품을 생산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정부는 대부분의 반도체를 TSMC나 삼성전자, 즉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고 보안 및 자체 생산력을 기르기 위해 퀄컴 같은 반도체 팹리스 기업들 보고 미국 업체에 맡기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압박으로 인해 퀄컴이 인텔과 계약한 것이죠. 이 말은 곧 애플의 M1 칩이나 구글, 아마존, 테슬라 등의 자체 칩을 몇 년 뒤에는 인텔이 수주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인텔이 설계까지 하다 보니 자체 칩 정보를 넘기기 싫은 회사들은 계약을 안 할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인텔은 계속해서 미국 정부에게 반도체 보조금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를 통해 여러 나라의 파운드리 정보 또한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전 세계에 있는 파운드리 업체들 보고 미국 정보가 주요 기밀 정보들을 알려달라고 공식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텔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텔의 또 다른 성장성은 바로 자율주행 시장입니다. 최근 자율주행 카메라 기업 모비라이를 상장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급등했던 인텔입니다. 자율주행 시장이 커지면서 모비라이 제품을 쓰는 자동차 회사들이 늘어날 것이며 그러면 모비라이 카메라에 인텔 칩이 들어가면서 인텔의 매출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인텔은 현재 많은 분야에서 AMD에게 따라잡히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율이 줄어들더라도 클라우드 시장은 계속 커지면서 데이터 센터 CPU 시장도 같이 커지기에 매출도 증가할 수 있는 점은 좋아 보입니다. 파운드리 사업도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미국 기업끼리 계약을 맺을 확률이 높으며 제가 최근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차세대 노광 장비인 ASML의 하이 NA를 가장 먼저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인텔이 현재 더 높은 반도체 공정에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ASML의 EUV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ASML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더 높은 공정을 진출할 수 있는 것이죠. 당장은 배당도 높고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는 가치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내년 금리 인상 대비해도 나쁘지 않을 듯하며 팻 겔싱어 CEO와 미국 정부의 도움으로 인텔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텔과 AMD 차트를 보면 서로 반대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텔이 AMD한테 점유율을 많이 뺏겼지만 현재 팻 겔싱어 CEO가 다시 엄청난 연구비를 투자하면서 기술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텔이 망했어도 CPU 기술력과 역사는 그대로 남아있으며 충분히 다시 기술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커지고 메타버스 시장도 커지면서 AMD도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AMD와 점유율을 어느 정도 평행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새로운 성장 동력인 파운드리와 자율주행 시장에 진출해서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바이든 정부가 계속해서 밀어주면서 퀄컴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도 다시 인텔에게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 고점 대비하여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배당을 받으면서 들고 가기도 좋을 것 같고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바뀌게 되는 날 AMD처럼 주가도 급등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비용을 연구비에 투자하고 있기에 다시 성장세를 보여주려면 최소 2에서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기에 만약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장기적인 마인드로 배당을 받으면서 가치주로서 갖고 가겠다 라는 생각으로 투자하셔야 할 듯합니다. 지금같이 성장주 위주로 주가가 오르는 시대에 웬 성장도 없는 인텔을 분석하느냐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겨울 패딩을 여름에 사듯이 향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 인텔을 미리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텔의 성장성이 보이는 순간 인텔의 주가는 다시 한번 정고점을 뚫으며 급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